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소시지와 햄을 발암물질로 발표한 이후 정부가 괜찮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소비자는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발암물질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또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취재했습니다. 올해 벼농사가 풍년입니다만 농민과 조합, 정부는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풍년이 들수록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농업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와랑와랑 김영파도, 바람이 쌓은 백사장, 무슨 뜻일까요? 바로 색깔 이름입니다. 대부분 흰색 옷을 입었던 과거부터 개인 맞춤형 색상을 찾는 현재까지 일상 속 색의 진화를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유가공품 코너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합니다. 지난달 말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소시지와 햄 등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붉은 고기를 2군 발암물질로 발표한 이후 관련 제품 매출은 최대 40% 줄었습니다. 출근한 지가 지금 2시간 그쯤 됐는데 제가 딱 하나 팔았어요. 100개씩도 팔았거든요. 그런데 어저께는 10개도 못 팔았어요. 평균 수명만큼 산다고 가정했을 때 성인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리는 사회. 발암물질에 민감한 건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 정부가 직접 먹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발암물질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유해 성분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또 무엇일까요? 주부 김경현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4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발암물질이 뭐가 있을지 한번 먼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발암물질 한번 그냥 정말 제 생각이니까 찾아볼게요. 네. 발암물질 또 이런 것에서는 나오지 않을까? 프라이팬이 정말 괜찮은 건지 좀 안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다 이렇게 나무처럼 보여서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기 때는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입에 자꾸 가져가고 빨고 손도 빨고 장난감도 다 입으로 가져가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유해물질 측정 전문가와 함께 휴대용 중금속 측정 장비로 집안 구석구석을 검사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가정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사실은 벽지하고 바닥재예요. 벽지요? 네. 바닥재요? 네. 수치가 조금씩 변하더니 플라스틱의 일종 PVC 표시가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딱한 플라스틱인데 이렇게 보기에는 부드러운 특성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첨가제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소제이고 그 가소제로 많이 사용되는 게 프탈레이트예요. 그래서 발암성이 있는 프탈레이트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책장과 문에서도 PVC가 확인됩니다. 가구를 감싼 시트지 때문입니다. 욕실 슬리퍼에선 카드뮴이, 소파와 주방용품, 아이의 어린이집 가방에선 납이 검출됩니다. 예, 납이 4200ppm 정도 나와요. 4,000이요? 300ppm이랑 비교하면 10배 이상 초과하는 거고 카드뮴은 발암성 물질이에요. 카드뮴이 한 118ppm. 김경현 씨의 집에서 발견한 PVC 속의 프탈레이트는 간암, 카드뮴은 폐암, 납은 뇌와 신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국제암연구소는 보고했습니다. 친환경으로 구입을 한 거거든요. 근데 포함이 될 수 있을지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주부 김민선 씨는 지난 3월 한 민간 연구기관에 집안 내 독성 물질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접시에 그려진 꽃 문양에서 65,000ppm을 비롯해 소파와 서랍장, 피아노 의자 등 61개 제품에서 납이 검출됐습니다. 107개의 조사 대상 제품 중 30%에서 독성 물질인 PVC가, 20%에서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먹는 것도 뭐 조심하고 있고 유기농 같은 걸 먹는데 사실은 이런 벽지나 무슨 가구 이런 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정말 알려지지 않았어요. 설마 장판이, 설마 벽지가 발암물질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안 먼지와 소변 검사에서도 PVC 속 유독 성분 프탈레이트가 검출됐습니다. 제품에 함유된 유해 물질이 공기 중으로 유출되고 또 인체에 축적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활 속 발암물질에 노출된다고 해서 바로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그러나 노약자의 경우 발암물질에 노출을 최대한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저 차에도 내연 중에 납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들 100% 피할 수는 없죠, 사실은. 피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뭐 이렇게 거기 지나가는 도로에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시간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집에서도 이제 환기를 좀 아까 말한 것들처럼 자주 해서 가능하면 그런 물질, 오염물질 좀 줄이는 방법들이고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은 물론 술과 담배, 미세먼지, 야근 등 500여 종류를 암 유발 요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사람과 동물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통해 발암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경우를 1군, 사람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지만 충분한 동물 실험 결과가 있을 경우 2A군, 가능성은 있지만 사람, 동물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않을 경우 2B군으로 분류합니다. 3, 4군은 인체 발암성과 연관이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1군 발암물질엔 논란이 된 소시지 등 육가공품과 젓갈, 담배, 매연, 햇빛, 성면 등 111종류가 포함됐습니다. Possibly carcinogenic indicate the strength of the scientific evidence that those agents can cause cancer. The risks can be quite different for two exposures that are in the same category. Well, the risks of associated with eating processed meat and red meat are much lower than the cancer risks associated with smoking. 국제암연구소의 발표를 그대로 참고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육가공품을 먹어야 발암 위험이 있을까요? 여기 관련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하루 50g이라고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그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컨은 약 2줄 반, 통에 든 햄과 소시지는 손바닥 4분의 1 정도입니다. 돼지고기 등 붉은 고기의 기준은 100g입니다. 평생 또 매일 이 양을 먹으면 대장암 발생률이 18% 높아진다는 것인데 이 수치를 한국인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연구에 사용된 논문의 대다수가 서양인을 상대로 한 만큼 인종, 문화의 차이가 간과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고기를 먹을 때 직접 직화를 피하는 여러 가지 조리법이 많다는 게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 식습관상에서 야채 많이 먹습니다. 또 곡류 많이 먹습니다. 근데 야채나 곡류에는 불용성 식이섬유 많이 있어서 이것들이 발암 원인이 되는 물질을 많이 배설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같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젓갈의 위험 섭취량은 하루 약 15g. 크지 않은 명란의 절반 정도의 양입니다.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발암물질로 분류됐는데 이건 역시 밥과 함께 소량을 섭취하는 한국인의 식습관을 감안하면 과학적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100% 그 이상 섭취하면 암을 일으킨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심장병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정도의 태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암을 일으키는데도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노출 정도와 상관없이 발암 위험성이 명백한 것,
예를 들어 탄 음식이나 술, 담배, 성면 등은 피해야 한다는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발암물질로 규정되진 않았지만 새로 그 유해성이 확인되는 성분들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방수 코팅제로 주로 쓰이는 과불화합물, 일명 PFOA라는 것입니다. 음식이 들러붙지 않도록 프라이팬 도포제로 사용되거나 텐트, 아웃도어 의류에 활용됩니다. 지난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관련 제품 300점을 구매해 성분을 조사한 결과 프라이팬과 냄비 등 코팅 주방 용기 중 36.8%, 일회용 식품 포장용 종이 중 26.1%, 아웃도어와 스포츠 의류 중 18%에서 검출 한계 이상의 과불화합물이 검출됐습니다. 이 성분은 잘 분해되지 않고 간암과 태아 기형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가족이 모두 영향을 받긴 하지만 특히 조리도구를 다루는 비중이 큰 여성들에게 또 영향이 많은데요. 몸에 한 번 들어오면 반감기가 5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체내에 머무는 거죠. 미국은 내년부터 산업계에서 이 과불화합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유럽연합도 단계적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전 세계 과학자 200여 명은 이 물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 위해 정부와 생산업체, 소비자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마드리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 규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환경유해물질 규제기구 스톡홀름 협약에서 사용 금지 물질로 지정하지 않았고 흡입 등을 통해 실제 인체에 노출되는 정도는 국제 허용량 대비 1% 내외로 위해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관리 수준은 강화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PFOA가 환경 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물이나 공기, 토양과 같은 여러 환경 매체에서 그 잔류 농도 모니터링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비불속의 섬유 발수제 개발 연구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는 보다 적극적,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꼭 확인이 된 이후에 안전기준을 만든다면 이미 그땐 늦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해물질에 대해서 즉각적 반응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지만 20년, 30년이 지나야 그 결과가 그 증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500가지가 넘는 발암물질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 발암물질과 완전히 격리된 생활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생활 습관과 유전 정보 등 개인 특성에 따라 암 발생 위험도는 달라지는 만큼 우리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암 예방 지침을 마련할 필요도 제기되고 있습니다.